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6개월) 후 소비 여건에 대한 미국인들의 기대 심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5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83을 기록해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며 향후 6개월 내 소득 증가를 기대하는 소비자 비율은 20.2%로 2007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일자리 창출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미국 서비스업 PMI 지수가 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마켓은 5월 미국의 서비스업 PMI 잠정치가 58.4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한 수준으로 2012년 3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PMI는 50을 기준선으로 이를 상회하면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음을, 이를 밑돌면 위축을 의미합니다. 미국 대도시 주택 가격이 예상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보였지만 전월에 비해서는 상승 추세가 둔화됐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와 케이스 실러가 공동 발표한 3월 20개 대도시의 주택 가격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2.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월 상승률은 12.9%보다 오름세가 둔화된 것입니다. 다만 전문가 예상치인 11.8%보다는 높았습니다. 이처럼 가격 상승률 둔화는 모기지 금리 상승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이 유럽 중앙은행의 물가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저물가 상태를 계속두면 경제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에서입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우선 기준금리가 제로 수준일 때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 실질 금리가 높아져 수요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드라기 총재가 유로존의 저물가 상태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부양책이 나올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며 유럽 증시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하루 쉬고 문을 연 뉴욕 증시도 지표 호조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S&P 500 지수가 이틀째 단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탄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감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가 0.4% 정도 올랐고요. S&P 500은 0.6% 오르며 이틀째 사상 최고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또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나스닥은 1% 이상 비교적 큰 폭의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입니다. 영국은 0.4% 올랐고 독일이 0.5%, 프랑스가 0.1% 정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한편 어제 우리 시장 변동성 커지며 대응하기 힘든 하루가 이어졌죠. 투신권의 매도가 꾸준히 나오며 지수를 하방으로 이끌었습니다. 별코스피가 이선선 내주며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흐름이 나올지 전망해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네, 청송촌놈의 증시타파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혈액협회 여러분. 그리고 각 증권사에서 악정고 타시는 여러분. 그리고 국내외 기관의 펀드매니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앞서 금요일쯤이면 크게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하셨는데 바로 어제 좀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오며 코스피 지수가 2000선 아래에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유입됐지만 그 규모는 눈에 띄게 줄기도 했죠. 투신권의 매도도 부담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은 좀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자세한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수익을 말하다 지난주에 이제 수익을 말하다 해서 그 30포인트 이상 이제 빠질 겁니다라고 이제 여기 사전에 지난주 수요일 날 녹화를 하면서 금요일 날 이야기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도 제가 대놓고는 못했지만 11일평이 깨지면 주가는 장대부분이 나올 것이 됐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이제 많이 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많은 그 펀드 저도 이제 각 방송의 애널리스트를 다 보고 또 저 뒤에 하는 분들 것도 보는데 전부 좋게만 봤죠. 근데 이제 11일평 떨어질 때는 이제 차급시 음봉이 나온다 이렇게 제가 이제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불문율입니다. 불문율인데 이래가지고 자기 말이 안 틀리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뭐 단기적으로 너무 신경 쓸 것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일단 주식은 제가 볼 때는 뭐 아직까지인데 반등이 조금 나옵니다. 오늘 나오지만 추세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누차 이야기했지만 MACD 데드크로스 부분을 꼭 한번 봐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MACD 데드크로스가 만약에 난다면은 장 자체는 지금 계속 쭉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 4월 중순에도 제가 누차 이때 이야기 떠들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MACD 데드크로스는 여러분 답 보고 답 쓰는 겁니다. 답 보고 답 쓰는 거니까 절대로 MACD 데드크로스를 절대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카톡에 이제 어제 카카오 스토리 카톡이 요즘 굉장히 인기죠. 저는 뭐 카톡을 잘 못 해가지고 어제 카톡에서 전국을 강풍을 때린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뭐 떴냐면 국회의원 연금법이 통과됐다고 나옵니다. 원래 작년 이번 국회의원들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회 이제 연금법에 자기들 무조건 포기해야 되겠다고 큰 소리 친 겁니다. 그래서 쳤는데 그걸 이제 포기를 하지 않고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하면 공무원이 30년을 넣어야 되는 연금 120만 원을 65세부터 속된 말로 죽을 때까지 받는다 이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정한수를 떠놓고 절을 하려고요. 전부 국회의원들 65세 전에 촉 사망하시라고 정한수를 떠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은 야당 X나 여당 X나 다 똑같은 X다. 이 분들이 보면 견자재분 같아요. 견자재분. 뇌가 없는 분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이 뇌가 없는 거다. 여기 이 방송 한나라당도 보고 민주당도 보는 거 아닌데 너희들 뇌 없다. 뇌가 없어요. 흰머리도 뇌 없고 검은머리도 뇌 없고 전부 뇌 없는 인간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6.25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한 달에 9만 원 주면서 자기는 하루만 하면은 120만 원 월급을 죽을 때까지 탄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강타한 게 뭐냐면 일본이 이제 최근에 일본에 요즘 모금 운동이 있는데 무슨 모금 운동이 있냐면 독도를 다케시마로 바꾸기 운동이라는 운동이 있답니다. 그 운동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니클로, 헬로키티, 아사히, 마일드 세븐, 시세도, 패밀리마트, 세븐일레븐, 소니, 캐논, 하이테크, 닌텐도, 다이소, 아식스랍니다. 이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무지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씁니다만, 이거 쓰면 속된 말로 배아리가 없는 짓거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니클로, 여자들, 헬로키티, 아사히, 맥주 마시고, 마일드 세븐 피우고, 패밀리마트 가가지고, 속 푸는, 약 사먹고, 소니 텔레비 보고, 세븐일레븐가 담배 사고, 닌텐도 게임기 사주고, 다이소 가가 다 사고,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카톡 2개의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여러분 참 제가 볼 때는 뇌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크게 제가 볼 때는 뭐 다 뇌는 있겠지만 뇌 없는 분이 몇몇 있겠지만 뇌 없는 분류 랭킹 1등이 국회의원이고요. 두 번째 뇌 없는 인간들이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입니다. 세 번째 뇌 없는 인간들이 머리 나쁜 장성들이 많아요. 군대에 보면 아주 저질적인 장성들 눈치만 보고 아양 뜨는 장성들 밑에 부하 직원들 조인트 깔면서 위에 한 대가리 높으면 진급하려고 아부 뜨는 장성들이 많습니다. 내가 볼 때 3대 머리 나쁜 인간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이 방에서 왜 그러냐면요. 11위평 떨어지면 장대 연봉이 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거를 전부 주가 간다. 왜? 선물 모르고 주식만 하니까 그렇거든요. 주식을 하면 주식 올라가야 회원이 가라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참 제가 속이 탑니다. 속이 타요. 속이 탑니다. 분명히 말한 것은 제가 이거 지난주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MACD가 골드라도 오실레이터가 줄어들면 약세 모양입니다. 근데 계속 가버린다 하니까 저도 참 돌 맞을 것 같습니다. 저 하여튼 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보시면 장은요. 일단 어제 전환선을 깨고 선행스팬 1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선행스팬 1이 지지를 받는데 선행스팬 1 지지가 이제 앞으로 계속 강건이 될 겁니다. 이미 전환선은 깨고요. 이제 전환선은 저항으로 돌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만 되면 우리가 흥분하는 이런 부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청송년 왜 우리 증시는 신고가가 2,000포인트가 힘있지 못했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요.
한번 고통이 있어야 되겠지만 잡주들을 법대로 한번 다 상장해 주시게 됩니다. 근데 그 잡주들이 수익이 엄청나게 나거든요. 엄청나게 나니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부도 시끄럽고 이러니까 뭐 하는데 한번 회계법을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어쨌든가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 뉴스 중에 이제 가장 오븐에 빼 있는 뉴스 거지도 이야기했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전 시가총액의 40%에 됐다. 이 말은 뭐를 하냐면 그 종목 빼놓고는 다 안 올랐다는 거죠. 지금 주식 행복합니까? 2,000포인트에. 하기가 안 행복하죠. 뭐 행복합니까? 삼성전자, 네이버, 한국전력, 포스코 이런 종목 없으면 평생 행복 안 합니다. 여러분 저도 아주 증권회사에 굉장히 20한 5년 있어봤는데 여러분 태평양 한번 사본 적 있습니까? 태평양. 태평양 한번 사본 적 있습니까? 태평양 한 번도 사본 적 없습니다. 저 솔직히. 저도 엄청나게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태평양 여러분 한번 사본 적 있습니까? 롯데제가 사본 적 있습니까? 아모레패시픽 사본 적 있습니까? 영풍 사모레지 있습니까? 아모레지, KCC, LG생활 이런 종목, 롯데쇼핑 이런 종목 갖고 지수 올려가지고 우리 개인들 완전 만듭니다. 이거 갖고 뭘 합니까? 선물을 해가지고 우리 개인들 등치고 있는 이런 종목 빼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이 뇌가 없더라도 진정 당신들이 국회의원을 하면 이런 종목 빼야 돼요. 해외로 보면 해외는 몇 주 이상 거래 안 되는 종목들은 다 뺍니다. 우리나라는 시가총액제라 가지고 이런 종목 2,000포인트를 만들면 뭐합니까? 롯데하고 아모레패시픽 평생 가도 삽니까? 아모레패시픽이 설화수 평생 가도 섬이 못 사는 화장품입니다. 한 화장품 스킨 하나에 30만 원 받는 거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건 완전 작당하는 짓거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 뇌가 좀 없는 것 같아요. 흰머리 검은머리 다 없어요. 내가 볼 때는. 흰머리 검은머리 평생 입에 국민을 위한 국민 뭐 위합니까? 당신들이 국민 등쳤지. 이런 거 보고 착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요 복지부동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복지부동 해야 된다. 근데 그 복지부동 여러분 돈 못 먹었으면 못 먹은 대로 복지부동 하세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복지부동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여러분 한방에 기관들이 한방이죠. 지금 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적었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기관들이 어제 한방을 때렸죠. 때렸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그 전날 매도 600억 정도 돈 땄습니다. 어제 이제 한 500억 바로 잃었어요. 옵션에서 물려 들어가고 그래 있는 부분입니다. 금융이 400억 잃어 금융투자가 어제 이제 서서히 플러스로 흑자로 돈을 썼고요. 투신이 400억 잃었다가 어제 350억 발생했습니다. 그 분기점 지수가 선물로 보면 259고요. 주식으로 보면 1980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바로 안 뺄 거예요. 안 뺄 거 하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부분을 인지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식이 지금 기관들이 올려가 먹는 쪽이 아니고 내려 먹는 쪽으로 걸어놨습니다. 내려 먹는 쪽으로 걸어놨다가 분명히 인지하고 요즘에 갑은 어쨌든 간 기관입니다. 외국인 돈 없어요. 외국인 돈 없습니다. 외국인 돈 없으니까 여러분 저번에 그 5월 만기 때도 외국인이 한 방에 종가에 플러스 380억에서 400억 잃었어요. 그래서 지금 초반에 힘쓰는 사람 오후에 힘 못 쓴다듯이 부디 우리도 주식을 하시더라도 선물 알아야 된다. 선물 모르고 자꾸 뜯으니까 주식 괜찮네 계속합니다. 기관들이 하방 쪽으로 계속 걸어놨어요. 떨어져야 먹는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기관들이요. 기관들이 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자꾸 주가 오른다 하니까 참 속된 말로 환장하겠습니다. 환장하겠어요. 떨어져야 먹게 돼 있다고요. 기관이 다. 외국인들이 플러스로 먹게 해놨다가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코너에서. 참네 참. 참 오랜만에 열립니다. 오랜만에 열립니다. 어쨌든 간 기관이 2조 6천억 하방으로 걸어놨습니다. 개인들은 꼼짝하지 말라니까 꼼짝해가지고 콜 걸어가 또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개인들은 하지 마세요, 파생. 옵션 부디 좀 하지 마이소. 개인들은 보세요. 선물 지금 70억인데 오늘부터 빠질 겁니다. 옵션에서 지금 150억 또 잃었어요. 내가 걸지 말고 열흘 전에 양 빨래판으로 걸으라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저번에 여러분 1월, 2월, 3월, 4월, 5월에서 1,000억 이상 터졌습니다. 옵션 우리 개인들이. 나는 참 불가사의한 게 하나 있어. 나는 세계 10대 불가사의 1등이 우리 한국 개인 옵션 하시는 분들이 계속 돈 가져오는 거. 나는 세계 1등 불가사의라고 봐요. 그만큼 터지고도 그 기본식으로 빨래판식으로 양면에 10만 원씩 걸어가지고 하라니까.
그 계속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래 하려거든. 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진짜 안 된다니까요. 저도 최근에 여러분 밤에 전화를 무지하게 많이 받습니다. 제가 잠을 너무 안 자가지고 뭐 안 자기도 안 자지만 잠도 별로 없고 밤에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왔는데 가지고 제가 지금 목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많이 지쳐갑니다. 솔직히 속된 말로 참 힘들어요. 여러분이 돈 따면 안 힘든데 여러분 돈 잃으면 솔직히 괴롭습니다. 신문에 뭐 증권 투자 실패해가지고 멀리 갔다 이런 소리 들리면 거짓말 같지만 일주일 설치입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 그냥 하시는 것 같습니까? 17분 원고 없이 떠들라 태보이소. 한 3시간 거품 물고 끙끙끙끙 앓는 밤새들 해가지고 얘기합니다. 내 말 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 발음 안 합니까? 내가 틀린 말 크게 합니까? 내가 조금 빨리 판다는 거 빼놓고는 나는 물먹이진 않습니다. 여러분처럼 내 마음 몰라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17분을요. 17, 8분 여러분 원고 없이 이런 빠른 말로 한번 뜯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도 8시 첫 방송인데.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내 마음 모르는 것 같아요. 개인들이 말이야 옵션 하지 마라. 옵션하고 말이야. 그건 아니죠. 내가 그러면 이렇게 몸배를 가면서 여러분 때 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집니다. 너무 힘이 안 나요. 여러분이 돈 따에 힘나는데. 그리고 내 앞에 하는 내 뒤에 하는 애널리스트, 다른 방송 애널리스트도 바르게 하십시오. 주식 있다고 무조건 상승적으로 보면 됩니까? MACD 데드크로스인데 지난 4월에도 MACD 데드크로스는 그 인터넷 쳐보십시오. MA 데드크로스에 주식 사락하는 친구 있으면 소송하십시오. 판매도 있습니다. 이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역병이 벌어진 상태는 괜찮지만은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참 답답습니다. 어제 11일평 제가 수익을 말하다 지난주도 다 해놓고 어제 11일평 깨면 분명히 장대목 난다. 미국 증시는 4대주입니까 우리가? 고려시대 원날에 우리가 뭐 식민지입니까? 조선시대 명나라 식민지 받았다고 뭐 우린 피해 그런 섞여 있습니까? 미국이 뜨면 우리 따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유럽 뜨면 따야 됩니까? 요즘 미국 뜨면 우리 빠져요. 우리가 뭐 그러면 우리 마음 독립국가만 우리 마음이 독립국가인데 우리 애널리스트 독립국가 그저 간대 뭘 가느냐고. 감사합니다. 정성천음 신청합니다. 네, 좀 시장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잘 전해진 것 같습니다. 더 하방적 분이 남았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스피가 결국 2,000선을 내줬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강하게 나온 데다 이를 방어해주던 외국인의 매수가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시장에 대한 팁 한번 말씀 들려주시고요. 추천받은 종목 중에 OCI와 이자표현은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 AS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말씀드렸던 조정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증시에서의 호재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관들의 매도, 그리고 삼성전자의 단기 5일선의 저항에 대한 압박 여부가 이제 우리 증시를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저항이 심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뭐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도 앞뒤 안 가리고 일단 무작정 일단 수익은 챙기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일단은 AS도 이따가 AS도 좀 하겠지만은 역시나 급락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하락을 준비했다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어제 굉장히 좀 익사이팅했죠. 마이너스 1%까지 급락 후에 빠르게 아래꼬리는 다른 모습에서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살벌하다라고 좀 느껴진 그런 하루였는데 제가 이런 코스닥을 말씀드리면서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그저께 지수가 종가상 마이너스 1.6%, 그러니까 그제 지수가 그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종목들은 상당히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고 상승하는 종목들도 오전에 반짝 상승 후에 바로 윗꼬리 내지 음봉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을 보신 분들보다는 손해를 보신 분들이 좀 많으셨을 거다라고 어제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코스닥도 주 후반으로 갈수록 21선의 압박이 좀 강해질 것이다라고 이제
월요일부터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렸었죠. 헌데 이제 아래꼬리가 좀 나아지는 그런 모습은 좀 나아졌지만 시장이 상당히 좀 거칠고 크게 종목들도 볼 종목이 없어서 사실 어제 이제 저희 고객분들이나 이제 회원분들도 하루 쉬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었고 저도 사실은 어제 TV 시청 뭐 하면서 하루 좀 쉬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게 이제 종목들은 수익 실현하고 할 거 하고 추천주들 플러스로 마감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런 여유 있는 상황들이 좀 있었다는 걸 좀 볼 수 있겠죠. 자, 삼성증권입니다. 이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월요일부터 상승시 매도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지수 2050포인트까지 보자라고 했었지만은 전략을 바로 이제 변경을 했었죠. 거래량적인 측면 그리고 삼성전자의 5일선에 대한 저항에 대한 부분들이 지수 하락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증권의 이평선들이죠. 하단의 갭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상당히 좀 많이 벌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가격은 변하지 않고 기간 조정을 통해서 이평선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가격 조정을 통해서 갭 하단 부분을 메우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매도 사인 그리고 기관들의 대량 매도세로 바로 어제 3% 급락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는 기관 매도를 했다라고 좀 매도가 좀 나와줬지만은 일단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앞뒤 안 가리고 매도 처리한 부분들이 유효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증권은 4만 원이 이탈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갖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OCI입니다. 이 OCI 같은 경우에도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 1.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와줘서 사실 좀 안심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종가에는 보합으로 마감하는 모습.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이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모습들입니까? 수급적인 부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이 OCI의 수급 추체를 좀 보시면은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도 그리고 그 매도 물량들을 전부 다 그대로 기관들이 받아가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역시나 5일선을 지켜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일단은 1% 정도 상승분은 반납을 했습니다만은 고점은 낮추는 과정이다라고 정도로 이해하시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5일선 지지 여부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OCI 같은 경우에 중요한 부분들이 업황 회복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서서히 여름으로 접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적인 부분, 재료에 대한 부분,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조금 더 긴 호흡에서 끌고 가도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CI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면서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5일선 부분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EGL 페어입니다. 이 EGL 페어가 어제 한 4% 정도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 어제 제가 이 EGL 페어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하락했던 부분들을 바로 되돌릴 수 있는 모습들이 반드시 좀 나올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부분들이 기관 수급으로 인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큰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를 1차적으로 12,400원에서 500원 정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헌데 어제 이제 동양증권에서 레포트가 좀 나와줬던 부분이 카카오하고 다음하고 합병이 되면서 시너지가 커진 부분들을 비교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 EGL 페어를 소개를 하면서 또 한 번 언론과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면서 코스닥 급락에도 4% 정도 강세가 좀 나와줬는데 역시나 코스닥이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강하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는 종가는 강보합 정도 1% 정도로 마감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일단 오늘을 상당히 좀 기대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 5일선을 지지하면서 양봉 패턴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중요한 부분들이 기관의 매도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기관들이 매수세로 전환했을 때 현 구간에서 상승폭을 키울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종목들은 이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중요한 부분들이 뭡니까? 우리가 기관들하고 거의 동일하게 최근에
추천주들 매수에 들어가서 일단 매도는 먼저 한 부분들이 지금 손해는 안 나면서 수익은 챙기는 상황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제 이제 대한항공도 매도 처리하고 장중에 한 2% 정도 하락하는 모습, 삼성증권도 기관들보다 빨리 매도 처리하고 3% 급락하는 모습, 인투어메딕도 어제 7% 정도 폭락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좀 나와주는 부분들이 지금 여유 있게 홀딩하고 시행할 수 있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반드시 종목들 체크하실 때 현재 내 종목들, 기관 수급, 그리고 하반기에 내 종목이 어떤 재료가 상승해 있는지, 그런 모멘텀을 이끌 수 있는 종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해서 이제 제가 이번에 코스닥 반등이 나올 때 포트를 교체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확신이 없는 종목들은 전략을 잘 짜서 손절을 하든 수익을 챙기는 상황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스닥이 일단은 어제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 주 후반으로 가서 오늘 같은 경우에야 뭐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양시장,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1선 저항에 대한 압박은 어느 정도 돌파를 해줘야 된다는 점. 그게 기간 조정을 통해서 상승 돌파를 하든 가격 조정을 통해서 상승 돌파를 하든 어찌 됐든 간에 그 저항에 대한 부분은 돌파를 해야 된다는 점 인지를 하시고, 종목들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들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유주 위주로 체크하면서 마감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학과 팩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시장 대응하기 참 힘듭니다. 글로벌 증시와도 디커플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다시금 2000선 회복할 수 있을지, 기관의 매도는 잠잠해질지 잠시 후에 출발 상황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도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